안녕하세요. 따라오지? 이게 머리를 이렇게 따라오게 하니까 되게 영상으로 보니까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그 기능 끄고 다시 찍고 있어요. 한 번은 지금 20분 동안 떠들었거든요. 20분 동안 떠들었는데 그 영상이 녹화가 안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녹화 잘 눌렀고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왜 이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느냐,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수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침대가 많이 나오네.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수의사에 대해서는 거의 생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사실 수의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하물며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어쩌겠어. 평생 수의사를 안 만나고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라는 직종에 대한 인지 없이 살아가실 수도 있는 직업이라서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게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동네 수의사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제가 그 블로그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동네 수의사 오빠라는 블로그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당시에는 동물의 질환이나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동물 복지 같은 주제들을 주로 다뤄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독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댓글로 이제 의견들도 주고받으면서, 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구나. 되게 가치관이 다양하고 이 동물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구나. 이런 것들도 저도 글을 쓰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는 공중방역수의사라고 대체복무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동물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출근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돌아와서 그날 이제 몰랐던 부분들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사실 막 졸고 그러느라 뭐 남을 위한 글을 쓰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어. 그래서 제가 인턴과 1년차, 2년차를 거치고 3년차 이제 중간에 대학원에 또 가는데, 대학원도 더 바쁘죠. 더 힘들고. 그래서 대학원 2년 동안 아예 제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다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는 거지. 독자들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블로그를 다시 하기에는 이제 너무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진짜 말이 많거든요. 아까 20분 동안 떠든 게 날라갔거든요. 근데 전혀 아쉽지 않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말로 전달을 하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 수의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수의사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의사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의사들끼리는 당연히 통하는 이야기겠지만, 이 보호자님들과 수의사의 사이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인식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메워줄 수 있는 영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동네 수의사 오빠라고 처음에 시작을 한 블로그였는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지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드라마가. 근데 그게 너무 입에 착착 붙는 거야. 근데 그거 따라하고 싶었는데 나는 돈이 없어. 밥을 잘 못 사줄 것 같아. 그리고 예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동네 어디 돌아다니는 수의사로 하자.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친근하게 그냥 동네 수의사 오빠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짓자라고 해서
생각해낸 건데 난 너 같은 오빠 준 적 없는데? 뭐 이렇게 달리는 댓글도 있었어.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게 너무 웃겼고 막 거기다가 막 징그럽게 아잉 이쁘게 봐주세요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어. 얼마나 싫었을까. 너무 싫어서 댓글 달았는데 막 거기다가 대고 막 이쁘게 봐달라고 막 아양 떨고 하면 얼마나 싫었을까. 죄송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이름을 이제 쓰다가 지금은 도저히 오빠란 단어를 쓰기 너무 죄책감이 너무 커진 거지.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라고 한다고 막 친구들은 야 네가 무슨 오빠야 삼촌이지 그냥 삼촌을 받고 막 이랬는데 아니 나는 아직은 오빠인데 그렇게 우겨가지고 한 건데 지금은 안 돼. 너무 양심이 찔려서 안 되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동네 수사 삼촌으로 해야겠다. 오히려 좀 더 나은 것 같아. 삼촌 하면은 뭔가 어쨌든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자연의 섭리야. 삼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동네 수의사 삼촌으로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동물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아니면 동물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고 수의사가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더 이제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당연히 수의사가 되겠죠. 수의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수의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수의대학교에 진학해서 어떤 걸 배우는지 수의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건데 사실 이제 수의대에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할 얘기는 대부분 학문 외적인 이야기일 것 같긴 해. 술을 빼면 많지 않아요. 할 얘기가. 그리고 술 먹으면서 얻은 교훈과 경험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되게 큰 저에게는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의대 졸업하고 수의대 이제 수의사의 면허를 취득을 하면은 인턴이 되죠. 인턴은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 중에서 이제 막 들어온 1년차 수의사를 인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1년차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임상 수의사로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좋은 그 기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 내 앞으로의 임상 수의사 생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기간이라 저는 이 기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이때 배우고 느낀 것도 엄청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예비 수의사나 뭐 아니면은 이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되게 힘들거든요. 인턴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거치면 2년차 수의사, 3년차 수의사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3년차 중간에 이제 대학원에 가려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원이라는 개념이 또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의사에게 대학원이란 세부 전공을 가진 어떤 수단일 수 있거든요. 수의 내과학, 수의 외과학, 수의 영상진단학, 그 다음에 뭐 임상병리 이렇게 세부 전공들을 내가 검증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이란 것이 사실 연구를 하고 이제 그 성과를 이제 공표하고 이런 과정이긴 하지만 저희에게는 어떤 세부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의 내과학을 전공했고 이 내과를 전공하면서 느낀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냥 인생이 약간 느낀 점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의대 학생 때도 술 마시면서 느낀 게 많았고 인턴 때도 고생하면서 느낀 게 많았고 대학원 때는 더 고생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름의 교훈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다릅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얻은 게 많았던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동물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이제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중요할 것 같은데 동물병원에 대한 궁금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의 진료 체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기회가 많이 없어요. 수의사들은 일단 당장에 그 환자를 보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해를 시켜드릴 만한 시간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좀 알려드린다면은 큰 도움이 아닐지라도 그냥 왜 이렇게 다르지? 혹은 왜 동물병원은 이렇게 진료를 보는 거지? 라는 부분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고 그에 따른 이제 시간과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건데 반려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의사로서 보는 반려동물의 그 보호자님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수의사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게 보호자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보호자님들이 아이한테 쏟는 헌신과 노력을 보다 보면은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동물을 반려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키우시려고 이제 고민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은 끝도 있어야겠죠. 이 생명을 키운다는 거는 무한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끝을 저희는 항상 자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반려동물 키우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그 과정은 되게 재밌을지 몰라도 끝을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막상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물론 질환에 의해서도 애기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락사라는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다양한 상황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이 친구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드려야 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슬프죠. 생명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슬픈 사실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앞으로 쭉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의사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물론 제가 대변할 순 없지만 조금 더 수의사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궁금할 때 한 번씩 찾아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이거 막 마이크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그랬거든요. 또 이런 욕심이 또 많아요. 제가 장비빨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밥 못 살 사주는 동네 수의사 삼촌이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첫 번째 주제인 수의사의 주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